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야. 자,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 x가 정수나 자연수 같은 숫자였어. 그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정수나 자연수일 때는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변수 x가 이런 정수나 자연수가 아닌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해봐. 자, 그럼 그때는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지. 뭐가 올지 어떻게 알고.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이 되었다란 전제하에 자, 요런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자, 그때 확률을 나타내는 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근데 그건 어차피 그냥 확률을 가리키는 식인 거니까 그냥 그러면 됐는데, 자, 확률 변수 x가 실수일 때는 자, 확률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좀 중요해져.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x가 뭐 3일 때의 확률, 4일 때의 확률 이럴 때는 표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요게 x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라고 해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자, x가 특정 숫자일 때의 확률은 요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확률의 총합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C에서 D라는 점 사이에 확률을 구하시오. 즉 X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요 확률부터 요 Y값부터 요 Y값을 쭉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구간의 넓이가 X가 C부터 D까지 움직일 때의 확률이라고 봐주는 거지. 자, 정적분이 막 떠올라야 돼, 이때. 자, 그럼 어쨌든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즉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확률이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무조건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의 총합이 1이거든.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인 거니까. 따라서 얘가 A부터 B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 전체의 확률이 항상 1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를 정적분을 가지고, 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dx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축 사이의 넓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항상 1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필수 유형 11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자. 자, 옆에 페이지 봐봐. 자, 필수 유형 11번 보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 단 x가 0부터 4까지 나와있지?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x가 0부터 4까지 나와있는 요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 그 뜻인 거야.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확률이, 즉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으면 되겠지? 뭐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통과. 두 번째,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근데 삼각형이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a 나누기 2가 1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a는 2분의 1이야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a가 2분의 1이야. 그렇다면 x가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의미 알지? 자, x가 1인 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3인 점이 여기야. 그럼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시오와 같은 말이 된다. 자, 이 정도 넓이는 구할 수 있지? 그치? 요거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면, 자, 여기 1일 때는 절반이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요 절반, 이거를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해서 구할 수 있겠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럼 이렇게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이고 나누기 2하고 되겠지? 양쪽이니까 2배.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2, 그럼 4분의 3이 요 구간의 넓이니까 요 확률 자체를 4분의 3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어렵지 않지? 그럼 밑에 거 지금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 자, 밑에 닮은 꼴 유형의 11-3번 한번 봐봐. 자,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이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따라서 주어진 구간에서 음수인 구간이 있으면 안 돼. 따라서 요거 음수잖아. 어떻게 확률이 음수가 나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구간에서 확률의 총합, 즉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항상 1이 나와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1인 건 맞지? 자, 얘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 보는 거니까 2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1 맞지? 여기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면 밑변 2 곱하기 1 나누기 안 하는구나. 넓이가 2니까 확률 밀도 함수 안 된다. 그럼 얘는 반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지 확률 밀도 함수 안 된다. 따라서 기억 디귿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어렵지 않지? 자,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야.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옆에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돼. 확률 밀도 함수가, 자, 확률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함수의 그래프와 축 사이의 넓이가 곧 확률이 되기 때문에, 자, 좀 전에 문제처럼 직선, 뭐 삼각형 이런 것들은 그냥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봐봐.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ax의 제곱이란 2차 함수야. 근데 구간은 0부터 2까지래. 그럼 자, 2차 ax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그려줬을 때,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의 넓이가 얼마다? 1. 따라서 0부터 2까지 fx dx가 1이다 라는 조건을 써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와 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자,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접할 게 바로 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거야. 자, 정규 분포,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뭐가 정규 분포냐? 자, 어떤 집단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더니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이게 뭔가 한번 봐봐. 요 자체가 지금 확률이 되겠지? 그럼 요 가운데가 뭐 평균값이라고 한번 봐봐. 평균값 M 썼을 때, 그럼 요걸 중심으로, 자, x가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 한 학년, 3학년 전체의 수학 점수를 조사해 봤어. 그럼 평균에서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점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당연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겠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종 모양으로 생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돼. 따라서 어떤 집단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냥 그래프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자, 이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은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직접 주지 않고도, 자, 어떤 집단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석을 한다. 자, 그럼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게.
자, 이것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야.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자, 요 가운데 값을 평균값이라고 보고, 편의상 요 확률 밀도 함수는 요 평균값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 요 x축과는 만나지 않는 점근선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자. 그 다음 어쨌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것 알겠지? 자, 그래서 뭐 평균을 중심으로 절반의 넓이만 구하면 당연히 0.5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 자, 만약에 평균이 커지면 자, 요 정규 분포 곡선은 자, 이렇게 생긴 게 A반의 평균이라면 자, 그럼 B반은 평균이 커지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지? 자,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에 있어서 평균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해봤을 때, 자, 분산이라는 거는 x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럼 분산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x값들이 멀리 퍼져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A반의 분산이 있고 B반의 분산인데 B반이 분산이 훨씬 크다고 해봐. 자, 그 말은 B반에 있는 x값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일이 더 많다는 거겠지? 바꿔 말하면 A반은 x들이 좀 더 평균 주위에 몰려있다 그 뜻이야. 따라서 자, 요게 지금 A반을 가리킨다면 자, B반은 이렇게 생긴 형태 되는 거야. 즉 위에서 A반은 B반보다 가운데 평균 주위에 이만큼 더 몰려있는 거고, 거꾸로 B반은 자,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쪽으로 더 많은 x값들이 분포해 있다 그 말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분산이 커질수록 함수의 그래프는 더 낮아지면서 뒤쪽이 넓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자, 따라서 정규 분포 곡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째, 평균값. 두 번째, 분산값. 따라서 정규 분포를 표시할 때는 자, 평균값, 편의상 m이라고 쓰고, 분산,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했지? 두 가지 정보를 줘. 그러면은 평균값과 분산값이 있으면 자, 요 정규 분포 곡선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요 앞에 n이라는 기호를 써준다. 자, 우리가 이항 분포일 때 앞에다가 b라고 쓰고, 자, 여기다가 np라고 썼었잖아. 같은 원리야. 자, 어떤 집단이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자, 이렇게 평균값, 분산값 써주고 앞에 n을 써주면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해석을 한다. 자, 이해됐지? 자, 그럼 이런 정규 분포를 직접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